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주로 이제 노동계 쪽에서도 그렇지만 경영계 쪽이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감정노동과 관련된 그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법안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또 사회 이슈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그 경총이라고 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로 알고 있는데,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인가 하는 거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동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법 추진한다고 할 때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노동의 개요. 자, 서비스 산업이 증가를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이제 점차 3차 산업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서비스 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감정노동 문제가 이제 사회적 쟁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노동 관련 일하는 분들,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 흔히 많이 있죠. 승무원들이라든지, 어떤 무슨 판매원, 이런 사람들. 인상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나치게 친절을 강요한다든지, 소비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땅콩이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을 입장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1983년에 처음 나왔다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웃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식욕, 성욕도 떨어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우울증 증세도 이제 가져오고 있고 한데, 문제는 현재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딱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감정노동하고 질병하고의 어떤 인과관계, 요걸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그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근데 그 외에는 그 일반적인 감정노동하고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딱 규명되진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거나 이러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주로는 이 감정노동을 통해서 직무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다. 이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를 통해서 생겼던 거고, 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재해가 생긴 거다. 이런 인과관계가 연결될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인용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문제가 제기되는 업무 분야가 이제 서비스업, 판매, 영업 부서, 이런 부서인데, 대부분이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응대 업무 분야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충 종사하는 분들이 적게는 약 한 560만 명, 많게는 한 740만 명, 이게 이제 좀 숨어있는 수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따져보면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서 한 40% 수준까지 된다는 거예요. 740만 명이니까 그냥 한 2천만 좀 안 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 40% 가까이 되는 숫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 순위 보면, 이게 올해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나온 숫자인데, 텔레마케터들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일 아티스트, 중독치료사, 창업 컨설턴트, 주유원, 그 다음에 항공권 발권하는 사무원, 노점이나 이동 판매원, 취업발전원, 커리어 코치, 신용추심원, 이런 분들이 이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는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나 사업주의 의무,
이런 거는 현재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그리고 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데에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은 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세부적인 규칙도 이제 마련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뭐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 요인의 해결을 지원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상담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 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뭐 성적인 언동이나 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고충을 뭐 피력할 때 그때 뭐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벌칙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시하잖아요. 지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하는 방식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지침이나 뭐 콜센터 근무자의 뭐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 그다음에 작업장의 어떤 폭력 리스크 관리 지침, 뭐 직무 스트레스 측정 지침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사업장별로 이렇게 권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 다른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요 작업장의 폭력 리스크 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동향을 좀 보도록 하죠. 노동계에서는 보통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양대 노총이 2012년 9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이 감정노동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2012년 9월부터 공동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왔어요. 양대 노총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올해 3월에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그 보호 입법, 그러니까 법 추진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호 입법도 추진하고 뭐 시민 홍보 캠페인, 토론회도 개최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자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뭐 서비스 연맹, 뭐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한국노총에서는 금융노조, 뭐 우정노조, 그러니까 우체국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공무원노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연구소들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그 다음에 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뭐 민변, 뭐 그 다음에 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또 있죠. 노노모라고 하는 이런 단체.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제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하고 별개로 2006년에 그 민노총에 소속된 그 로레알 코리아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할 때 이 감정노동에 대한 이슈가 단체 협약 의제로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에 감정수당 3만원, 뭐 감정노동 휴가 하루 이렇게 이제 쟁취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보고 여타의 서비스 사업장에서도 이제 감정노동과 관련된 단체 협약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또 체결이 되고 그러면서 수당이 좀 지급되고 뭐 휴가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어디 연구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뭐 LVMH, 엘코잉크, 브루벨 코리아, 시세이도 뭐 좀 화장품에서 좀 많네. 그 많은 데는 감정수당 한 1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요. 뭐 2만 원부터 5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있네요. 파라다이스 면세점 등등 뭐 이제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감정노동 관련된 법을 뭐 새로 제정하고 개정해가지고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좀 법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된 건 2012년 10월에 심상정 의원이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낸 게 이제 산재법,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질병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대한 사업주 조치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자, 500만 원에. 이런 개정안을 제출한 게 이제 처음이었고, 그 이후 해마다 뭐 한명숙 의원실, 또 이인영 의원실 해서 2013년, 14년, 15년 계속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민령 쪽에서도 나오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리는 그림이, 산업안전보건법 쪽에서는 이제 감정노동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제 법령 체계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노동 관련 어부가 아니라 업무의 범위, 그 다음에 건강장애나 고객 등에 의한 폭언, 폭력,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제 하위 법령에 이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강제사항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고사항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는 이제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넣긴 넣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작업장 폭력과 관련한 일부 개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 사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과 그 후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부분만 언급을 했는데, 좀 늘리는 게 이제 고곡과 적응장애, 우울병,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범위를 좀 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해조사 매뉴얼이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매뉴얼도 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하위에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법 쪽에서는 가장 기본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도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포함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거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44조가 그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얼마나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각 호 하나에 이제 추가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넓게 이화식적, 그러니까 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정신질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것까지 확대하는 그런 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좀 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좀 가치 판단의 문제고, 어떤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다른 노동 방식이나 작업 방식하고 좀 명확히 구별되도록 규범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거냐. 감정노동이라는 건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도 이제 사회 심리적 요인 또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나 대책을 중심으로 법령 체계를 구축하지, 감정노동을 독립적인 어떤 법적 용어로 사용해서 법령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이제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좀 있다. 공통적으로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 감정노동 종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응대하는 업무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이제 요 주로라는 말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고객만이 아니라 대체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좀 크게 확대를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구체화 시키자는 건데,
이 범위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고객을 좀 상대하면 다 감정노동자라고 볼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예방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게 뭐 교육시키고 이러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뭐 고객들한테, 우리 종업원들한테 뭐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라고 무슨 경고문을 붙여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뭐가 예방인데, 이제 이런. 그 다음에 고객 말고, 그 감정노동이라는 거 하는 게 사실은 고객을 상대로 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상하 관계에서 뭐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뭐 이렇게 짜증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상사한테. 근데 이제 그 좀 또라이 같은 상사가 있다. 그래서 직장 내의 괴롭힘, 상사의 뭐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연구 용역에서는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부분은 별도의 좀 법령 체계로 구성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죠. 잘린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요 부분을 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단협에서 이제 로레알 코리아에서 처음 제안해서 감정노동에 대해서 단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당이나 휴가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경영계에서는 아니 감정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임금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경영계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렇죠. 아니 감정노동이 이슈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한 번도 이슈가 안 됐는데 언제 니네들이 임금에 포함을 했어. 이슈가 되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얘기 꺼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인지했으니까 이제 포함시켜야지. 이제 이런 논리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직장 내 스트레스에 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좀 요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뭐 요런 거 관련된 기사들이 한 번씩 나와요. 뭐 어떤 회사는 뭐 고객들한테 우리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광고문 같은 거 붙인 것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땅콩회항 뭐 이런 사건, 갑과 을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정노동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뭐 사안들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법 추진하려고 할 때도 아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됐었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그 감정노동과 관련된 내용과 동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